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워낙에 지금 블로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영상들에서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저희 슈카TV에서 알고 있는 노하우와 꿀팁들을 더해서 좀 더 재미있고 알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엔진룸 내부 지금 열어놓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중고차 구매하러 가시면은 외관 살펴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관 깨끗한지 살펴보시는 경우 많지만 그 엔진룸 열어보시고 어디를 살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닛을 이렇게 까보시잖아요. 까보시고 나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예, 일단 열긴 열었는데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쉽게 포인트만 하나씩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고 부위 확인하는 법은 저희가 볼트가 풀려있는 자국으로 많이들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이 볼트 부위를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도장이 볼트가 풀린 자국이 없어요. 도장이 풀린 자국이 없는데 볼트가 풀려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이 벗겨진 흔적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판이 교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무사고로 판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차량이 고가면 고가일수록 외판 하나하나 교환된 게 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교환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환이 안 된 차량하고는 가격의 감가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구매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판매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감가를 미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외판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닛은 이쪽 부위에서 볼트, 그 다음에 이 휀다 같은 부위는 보시면은 이 안쪽에 휀다가 달려있는 부분, 이 부분에 볼트를 확인해서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쪽에 범퍼가 갈리면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게 같이 갈렸다. 라디에이터 서포트죠. 서포트 같은 게 같이 갈렸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런 볼트들 있죠. 헤드라이트라든지 이 프론트 패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런 볼트들도 이제 풀린 자국들이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앞에 범퍼 정도는 내가 갈렸구나, 아니면 외판은 어디가 교환이 됐구나 라고 판별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사실 사이드 멤버라든지 크로스 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반인 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보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 부위 사고는 성능 기록부에 잘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성능 기록부 자체가 속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 중에 99%, 98%는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능 점검을 받은 성능 점검장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됩니다. 골격 부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감가가 일어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는 잘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사고 부위보다는 조금 더 체크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누유 부분입니다. 누유 부분. 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누유가 될 수도 있고 냉각수 누유가 될 수도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누유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진 미션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려고 할 때 성능 기록부 자체는 사고 부위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지만 교환하고 판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유 부분은 미세 누유도 있고 정비 요망도 있고 일반 누유도 있고 4가지의 고장도 있고 4가지 이제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미세 누유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누유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엔진의 실린더 헤드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들어가는 블럭, 피스톤이 들어가는 블럭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쪽은 헤드, 밑에 쪽은 블럭으로 헤드, 미세 어느 쪽에 이제 미세 누유 아니면 혹은 누유 이런 판정이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음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나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밑에 부분에 이음새가 있죠. 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음새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 이음새 부분에서 주로 이제 누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음새의 실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의 변형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오일이 비치면서 누유가 되는 경우는 여기 반짝반짝하게 젖어 있거나 비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 위로 흘러가진 않고 밑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틈새를 타고 밑에 쪽으로 흘러서 젖어 있는 현상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 누유도 없이 좀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위는 실린더 헤드 쪽과 블럭 부위의 연결 부위 이음새를 본다. 사실 하부를 떠보기 전에는 밑에서 오일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편하게 그냥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밑에, 예, 보시면은 요 엔진룸 앞쪽으로 요 밑에를 보시면은 요 밑에 쪽에 미션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냉각수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젖어서 지금 밑에 쪽이 뭔가 고여 있거나
아니면은 젖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앞쪽이고요. 이 앞쪽, 그 다음에 블럭하고 타이밍 커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세게 되면은 펜이나 이런 쪽에서 세게 되면 이 밑에 쪽에 묻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후레쉬가 많이 나오니까 핸드폰 후레쉬 같은 것들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등의 누유 외에도 이 앞쪽에 이 부분 이제 라디에이터 쪽, 그 다음에 에어컨 컨덴서 등이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라디에이터가 터지거나 뭐 하게 되면 이제 냉각수가 새게 되겠죠. 그 냉각수 순환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에어컨 컨덴서가 터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냉매가 새게 되고, 그런 부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엔진룸을 열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쪽에서 그릴 사이에 밑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쪽에 냉각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르겠지만 엔진룸을 열고 확인했을 때 녹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황색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여기 떨어져 있다,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냉각수가 새는 것들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여기서 확인을 해서 이상 부위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1, 2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가실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자, 전면부는 이 정도에서 일단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엔진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봤을 때 떨림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조 현상이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엔진 오일 주입구에 커버를 열게 되시면은 이 커버 안쪽에 그 엔진 오일이 연소되면서 뭐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을 이제 제때 교환을 안 해주시면 이게 고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카라멜처럼 찐득찐득하게 그런 고체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묻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하죠. 일반적인 오일 외에 다른 고체 상태의 이물질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엔진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 하나의 좀 팁이 되겠고,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디젤 차량은 일단 엔진 오일 양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풀, 로우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에서 디젤은 엔진 오일이 조금 새로 갈고 한 번만 이제 공회전을 돌려도 이렇게 검게 나오기 때문에 가솔린처럼 색깔로 판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살짝 찍어 보시고, 그렇게 손에 묻었을 때 한번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시면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진짜 그냥 기름 그런 느낌밖에 안 나는데, 교체한 지가 좀 지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일을 찍어서 문질러 봤을 때 꺼끌꺼끌하고 거슬거슬한 그런 느낌이 좀 나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촉감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엔진 오일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 주기는 언제쯤인가를 판별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관은 뭐 눈에서 딱 보이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 상품용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 깨끗하게 작업을 다 맞춰 놓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유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때 특히나 햇빛이 있는 곳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유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하이패스라든지 아니면 룸미러 같은 데가 붙어 있는 이런 테이핑이 되어 있는 안쪽 부분은 잘 보이질 않아요. 안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서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쪽,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퍼 들고 요 밑에 쪽, 이 밑에 쪽 부분이랑 요 위쪽은 사실은 이제 차량을 매입하는 전문 딜러들도 깜빡깜빡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금이 가 있다라고 하면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발전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리에 금이 가 있는 부분 굉장히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끔 이 도색을 새로 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장 같은 경우는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도장이 그냥 이게 쥐색이다 그래도 그냥 일반 다크그레이가 아니라 펄이 들어간 펄 다크그레이가 있고, 흰색이라고 해도 그냥 흰색이 있고, 흰색 펄이 들어간 펄 뭐 진주 색깔 이런 펄 화이트가 있고, 그런데 가끔 이제 교환이 된 차량들을 보면 도색을 한 게 여기는 펄인데 여기는 펄이 없는 경우,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 부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단차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잘 못 느끼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범퍼 부위, 본넷 부위, 휀다 부위, 외관, 외판이라고 하지만 이런 게 교체가 됐을 경우는 이 단차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질 않고 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이제 교환이 없는 차량인데, 헤드라이트, 특히나 요 범버와 헤드라이트 밑에 쪽에 이런 공간들,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이트와 휀다의 요 면들, 겹쳐지는 면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뭐 헤드라이트가 나와 있고 그게 좌우가 틀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교환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소모품에 관련된 부분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모품이라고 해서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시잖아요. 딜러분들도 설명을 하실 때 타이어는 소모품이니까 어차피 가셔야 된다, 요거는 뭐 전혀 차량 가격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타이어 트레드가 적게 남았다면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차량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겨울에도 눈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타이어예요. 그렇다면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교체하시는 비용 앞에 두 개만 잡아도 싼 걸로 한다 그래도 20만 원인데, 예, 요런 20만 원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소모품. 그런 금액도 예상을 하시고 차량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 요런 이제 사이드 리피터 부분,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후면부, 램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서 시동 거시고 모두 다 켜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램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램프가 아니라 HID 같은 게 들어가면은 교체하는데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외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광택 모두 맞춰놓고 도색 판금 다 해놓으면 깨끗하지만,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일수록 밑에 쪽에 하부 부식이 심하게 됩니다. 요 스탬프 부분의 부식, 예, 요런 부분들 외판이 내려오면서 제가 가리키는 요런 부위들에 이제 녹이 일어나게 되고 많이 부스러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차량을 어떤 상태로 얼마나 상태 관리를 잘 했느냐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 앞쪽에 카바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젖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차가 너무나 낮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밑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충격이 받은 부위가 보이면 찍히거나 긁히는 적들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외관에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외관 쪽은 뭐 눈에 많이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이 짚어볼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외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동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반응속 부분입니다. 반응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